자, 여우의 귀묘한 이야기, 여귀야, 줄여서 여귀야죠. 2회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개구리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귀여운 모습의 갑하가 생각이 납니다. 개구리 형상을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본 그런 기억들이 제일 커요.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갑하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령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정령의 뜻이 뭐냐,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영혼으로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인 존재를 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요괴도 바로 이 정령에 속하는 요괴입니다. 지난 1화에 소개한 일본 요괴 로크로크비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온 요괴 중에 하나인 갑하입니다. 여러분들, 갑하의 표준 일본어 이름의 갑하는 가와 강의 와라와 산의 아이의 변형인 와파가 합쳐진 가와 와파가 변형된 명칭으로 가와타로라고도 합니다. 일본어죠. 보통 이런 이미지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새로운 이름으로 원래 지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 항상 에도시대가 좀 많이 나와요. 이 요괴들을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에도시대 교토와 오사카 쪽은 카미카타, 동북지방에서는 메도치, 호루리쿠 지방에서는 미즈시, 시코쿠 지방에서는 엔코우, 규슈에서는 표범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름도 다 다르죠. 에도시대의 목판 인쇄로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면서 갑하라는 이름이 표준 이름으로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이 좀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봐요. 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이나 늪지 등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갑하는 물에서 사는 만큼 수영이 특기인 요괴라고 하고 보통 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 좀 넣자면 어린아이로 둔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 덩치가 작을 뿐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며 강가에 있는 말이나 동물들을 순식간에 물속으로 끌어들어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갑하 유래는 크게 서일본과 동일본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일본에서는 하백신앙에 이르는 중국 대륙에서부터의 도래로 알려져 동일본에서는 아베 하루야키 실존 일문 아베노 세이메이 음양사라고 해요. 식신인 호법동자가 이를 돕기 위해 만든 집인형이 요괴로 바뀐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해요. 좌진고로 이게 에도시대에 활동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조각장인 성을 만들 때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자 많은 집인형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저주술 아닙니까? 이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가세를 얻어 성을 빠르게 완성했지만 그 이후 집인형의 처치가 곤란해져 강해버리려 했는데 인형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에 좌진고로는 사람의 엉덩이를 먹으라고 말했고 그들은 갑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쪽에 많고 잠깐 이 소름 좀 돋는데 사람들의 엉덩이를 먹으라고? 대체 왜 사람의 엉덩이를 먹으라고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갑하가 사람을 잡아먹게 된 이유에는 좌진고로 탓이 크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갑하의 한반도 기원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하동이라는 요괴가 갑하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냥 갑하의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하동으로 읽힐 뿐이라고 해요. 말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한반도 기원설을 살펴보면 가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기원이라는 건데 이는 일본 야츠시로 지방의 갑하 도레비의 내용과 현지 주민들이 갑하를 카라파라고 부르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야를 가리키는 옛 고어 가라에서 일본어의 물이라는 뜻의 스파가 결합되어 가라 그리고 파 이후 갑하가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갑하 도레비가 있는 이곳은 1500에서 600년 전
가파의 대륙 방면으로부터 와서 처음 일본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한 곳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돌의 석재는 350년 된 다리의 돌이고 가파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파도레비 플러스 가라파, 타비노 히토를 적절히 섞어서 생각해보면 가파가 바다 건너에서 넘어온 인물들을 기원으로 하고 있음은 명확해 보입니다. 힘이 있는 가파주에는 이름을 가진 가파들도 있다고 해요. 좀 새삼스러운데, 힘이 있는 가파가 있고 힘이 없는 가파가 있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야스시로의 가파들은 다스리고 있던 큐센보라는 가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인덕 천황의 시대에 313년에서 399년에 대륙에서 9,000마리의 부하를 끌고 도래의 하리마강에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상륙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진짜 게임으로 따지면 저글링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대륙에서 건너온 가파들은 사람에게 장난을 엄청나게 친다고 해요. 반복해서도 치고 붙잡혀 가파 도레비가 닳을 때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9,000마리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나는 안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요괴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파들은 장난을 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 번 축제를 지내게 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축제를 5월 18일로 정해 지금까지도 오래오래 데라이다 축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들이 매년 벌였다는 이 축제 이름 또한 한국인 귀에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름이 한반도에 살던 가야인들이 넘어간 또 다른 증거의 하나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오래 되어지리다,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해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 돌이 닳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이어주소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애국가의 구절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과 닮은 느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륙을 건너와서 살고 있던 큐센보와 그 하수인 가파들을 혼낸 것은 가토 기요마사 라고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가파 때문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것에 격분한 기요마사가 가파들이 싫어하는 원숭이를 규슈 전역에 긁어모아 가파들을 습격했다고 해요. 가토 기요마사는 호랑이 퇴치로도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토 기요마사에게 항복한 가파들은 후쿠오카 현의 아리마 공의 허락을 받아 치쿠고 강으로 이주한 뒤 마음을 바꾸고 수텐궁에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외에도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또 다른 증거라고 할 만한 점은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납작한 머리 편두를 근거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머리에 납작한 접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생각했을 때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기에 접시 부분이 있고 머리에 그 접시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마르면 힘을 잃는다는 등의 다양한 추가 설정이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진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함으로 지금 지난 사람은 모두 편두이다. 중국인이 보기에도 한반도 남부에 분포하고 살고 있던 지난 사람들의 머리가 납작한 것이 어지간히 신기했는지 기록되어 남겨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잔인하지 않나요? 애기였을 때 머리 두상이 말랑말랑 했을 때 머리 모양을 납작하게 그냥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머리 모양을 강제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나라에서 쇠가 나는데 예와 외, 마한 등에 모두 와서 사간다. 무릇 모든 교역은 쇠를 통화로 삼는다. 풍속의 음주가무 및 북을 치고 검은 곳 하기를 좋아한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머리를 납작하게 하려고 이를 돌로 누른다라고 기록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철기가 발달했던 가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중국 호안서의 설명에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납작하게 하려고 이를 돌로 누르는 풍습까지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반도에서 넘어간 가야인들이 가파 유래가 되었다는 설정이
아니 설이 와닿아요 진짜. 바다 건너 넘어온 머리가 납작한 가파들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삼국지나 호안서를 쓴 중국인들이 한반도 남부 진한 사람들의 풍속이 이상하다고 적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중국에서도 머리가 납작한 게 유행인데 유행까지 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신기해서 굳이 기록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전 이거를 설명드리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한반도 지역과 왕래가 잦았던 중국인이 보기에도 진한 사람들의 납작머리가 이상했다면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이들의 평평한 머리를 보고 놀란 일본인들이 그 특징을 과장한 것이 가파의 납작한 머리로 고착된 건 아닐까요? 사실 편두라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미인상으로 여겨져서 행해지는 곳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페루 등에서도 편두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신생아 머리에 돌을 올려놓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서 아무리 풍습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해당 풍습 때문에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참고로 가파의 머리 접시주에는 숭숭한 머리털은 가톨릭 전파하러 온 중세시대의 수도들의 모습에서 본따왔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옛날에 교역을 많이 하고 서양 물문 많이 받아들였다는 역사를 자주 들어봤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의 특징을 따와서 요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파가 좋아하는 오이를 근거로 들어 한반도에서 기원되었다고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이는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산 인근이 그 원산지라고 합니다. 가야 김수로 왕이 아내인 바로 오이의 원산지인 인도의 아유국 타국에서 온 공주 허왕옥이라고 합니다. 공주와 결혼하면서 인도와 빈번한 교역으로 가야에서는 일반 작물이 되어버린 오이를 입에 달고 다니며 일하는 가야인들의 모습이 일본 토착민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파 때문에 함께 오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특징으로 넣었다고도 해요. 사실 강에서 홍수나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제를 올릴 때 야채를 공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야채가 오이였기 때문에 가파가 오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이의 이름과 나이를 적어 가파에게 주면 그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의 주식 자체가 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밭에 오이가 없어지면 무조건 가파의 짓이라고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이를 좋아하는 가파 이름을 따서 오이만 넣어서 만든 사진에 보이는 긴마리를 일본에서는 가파마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파의 생김새는 다양하게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온몸의 색은 녹색 또는 붉은색이며 정수리에는 물그릇, 접시를 얹고 있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물그릇은 평탄한 원형의 털이 없으며 늘 물에 젖어 있거나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그릇이 마르거나 깨지면 힘을 잃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가파의 입은 짧은 부리로 되어 있으며 등에는 거북이와 같은 등딱지가 달려있고 3개의 손가락에 물갈퀴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요괴 중에는 마신자라는 요괴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붉고 원숭이와 닮은 생김새에 뾰족한 손톱을 가졌는데 어린아이의 크기 정도의 요괴로 사람을 납치해서 늪에 빠뜨리는 게 특기인 요괴라고 합니다. 마신자에게 홀린 사람은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 산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납치 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신자가 기억에 혼란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마신자 설화의 일부분이나 생김새 등이 닮았다는 점에서 가파나 일본의 나무정령인 기지무나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지무나는 오키나와에서 유래된 고목의 정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형태도 있고 털복숭이, 요 사진에 보면 털복숭이에 팔다리가 달려있고 부리가 달려있고 눈이 있죠. 사람의 형태인 기지무나가 대만의 요괴인 마신자랑 더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괴담 중에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만나면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가 많고 영화로도 되어 있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 영화 속의 귀신
또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모티브로 바로 마신자라고 합니다. 다시 가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파의 두 팔은 체내에 이어져 있어서 한쪽 팔을 당기면 다른 팔 한쪽이 짧아지거나 팔이 그대로 빠져버리기도 한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가파의 학문이 3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릿한 퇴치가 난다고 하고, 중국에서 기원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원숭이나 수달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면 항문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도망가는 가파도 있다고 합니다. 가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좀 전에 본 사진의 거북이인 형태와 유인원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거북이인 형태인 가파는 온몸에 비늘로 덮여 있고 부리가 나 있으며 머리는 물그릇을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물그릇이 깨지면 죽거나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등에는 등딱지, 손발에는 물갈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가파와 동일하며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거북이처럼 4발로 걷는 그런 가파도 볼 수 있다고 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오이를 좋아하고, 거북이인 형태인 가파는 일반적으로 가파의 상상도와 비슷한 반면에 목격담은 의외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생선처럼 비늘로 다 덮여있다 이거죠. 유인원 형태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인데, 이 형태의 가파는 온몸이 비늘 대신 털로 덮여있다고 합니다. 입에는 송곳니가 돋아있고 일반 동물, 야생동물처럼 송곳니가 뾰족하게 돋아나 있다고 해요. 코 부분에는 형상이 불분명하며 머리 위가 움푹 파여 있고, 그 부분에는 늘 물이 고여 있다는 것과 그 물에 마르면 죽거나 쇠약해지는 점은 역시 동일합니다. 가파와 손에는 엄지손가락이 있으며 발에는 뒤촉이 있고, 스모가 특기인 인간 어린아이와 곧잘 논다는 특징 또한 일반인 가파와 특징과 일치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가파는 원숭이라고 불리며 그 원형도 원숭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청나라 시대의 자불어에 등장하는 해화상이라는 요괴가 이 가파와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해화상은 바다의 스님이라는 뜻인데, 바다에서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는 없고 작은 해화상 몇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몸에 털이 나고 정수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사람을 보자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생김새가 에도시대 초창기에 그려진 가파의 그림 속 모습과 위에서 설명한 가파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로크로크비와 마찬가지로 에도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기원을 했으나 에도시대를 지나면서 중국의 색이 빠진 일본 고유의 요괴, 정령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과 가파에 대한 이야기라면 서유기의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사오정 은 일본에서 종종 가파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파랑 비슷한 요괴는 있어도 가파라는 요괴 자체는 없기 때문에 가파일 가능성은 적겠죠. 서유기 원작에서는 사오정의 모습은 파랑이나 검정에 가까운 피부색, 그리고 푹신푹신한 머리카락으로 정수리 부분은 면도된 것 같다는 생김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스님, 성성이 물고기, 인간처럼 표현되기도 하죠. 손오공이 원숭이 저팔계의 돼지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왠지 모호한 느낌이 되고 상상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죠. 좀 사오정 같은 부분은 사실 서유기 원작에서 사오정은 권선대장, 천재의 근위병 대장이라는 하늘의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채찍 800회의 벌을 받은 뒤에 모습도 추악하게 바뀌어 지상으로 추방되어 사막의 한가운데에 류사기라는 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교의 경전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던 삼장법사를 만나 9번이나 잡아먹고 있었다고 하네요. 9번이나 잡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환생을 한 삼장법사를 계속해서 잡아먹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10회째 삼장법사와 사오정이 조우하기 전에 사오정은 관음보살에게 삼장법사라고 하는 스님을 따라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삼장법사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천축으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사오정이 가파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오정이 살았던 류사가는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유사의 강으로 물가가 아닌 사막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물이 흐르는 강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물가에 사는 요괴라면 갑하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오정을 갑하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수리가 면도된 것 같다 라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갑하의 머리에 있는 접시의 이미지와 겹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갑하는 장난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스무고르기를 하는 걸 좋았다고 하고 즐겼다고 해요. 한간에서는 갑하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에도 시대에 처음 갑하가 등장했을 때는 그 당시 물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 익사 등 갑하와 소행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갑하가 동물이나 사람을 물속으로 유인하거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발을 잡아 끌어당겨 익사하게 만들고 내장이나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구슬인 후리코다마, 고자옥이라고 하고요. 시리코다마, 항문을 안쪽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된 상상의 기관을 먹는 무서운 괴물이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갑하가 이 구슬을 빼어가면 얼간이가 된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하는 여성을 범하고 자신의 아이를 갖게 하거나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등 해악을 가져오는 나쁜 요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갑하에 대한 민담은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규슈 지방에는 예로부터 갑하는 인간을 홀린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갑하가 젊은 여성을 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갑하가 사는 물가에서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라는 훈계까지 받았는데 갑하에게 홀리면 갑하가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한 오이타현에서는 갑하가 한 소녀를 노리고 홀렸는데 갑하에게 한번 홀려버리면 심신이 소모되어 기억상실처럼 되어 휘청휘청 행동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사키현에서도 갑하에게 홀리면 헛소리를 하고 식사도 하지 않게 된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지금은 갑하가 사람을 잠을 잘 때 집에 몰래 들어와서 혼기를 빼앗아 먹는 행위를 했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갑하에 대한 많은 민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갑하에 대한 미해현과 와카야미현 등 각지에서 전해지는 하동석에 대한 이야기도 독특한 전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갑하는 봄에는 게을로, 가을에는 산으로 간다고 믿었는데 그 중계지가 하동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타현의 한 지역에서는 강 안에 있는 큰 바위를 하동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바위 근처에 물속에서 불쑥 손이 나와서 그곳을 지나던 어떤 남자가 이게 뭘까 하고 그 팔을 잡았는데 그 팔이 통째로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꿈에 갑하가 나와서 빠져버린 팔을 돌려보내줘. 그럼 담례로 바위 위에 물고기를 올려놓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갑하를 불쌍히 여겨 팔을 하동석에 올려놨더니 다음날 아침 바위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하동석이라는 바위 위에서 놀던 아이가 물속에 빠져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지만 바위에 오이 등을 바쳤더니 병이 말끔하게 나았다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갑하가 자신과 놀다가 다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좋은 약을 구해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하는 악으로도 선으로도 구별짓기가 좀 어려운 어중간한 요괴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타치바나 마치는 갑하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시오미강이 있어 갑하 전설 발상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갑하와 시오미 신사의 미야지가 이 돌에 꽃이 피면 인간을 먹어도 좋다 라는 맹세를 주고받았다는 약속의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갑하는 사람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죠. 갑하가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갑하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요괴이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갑하들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잡혀버린 갑하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가타시 미나미구의 나카노구치의 강변에 위치한 사토가의 조상은 오이밭을 휘젓고 있던 갑하를 사로잡아서 소나무에 묶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가에서는 그 모습을 그린 하동도에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파가 애원하며 풀어주고 나니 그 이후 밭이 엉망이 되지 않게 되고 강에서 익사하는 사람도 없어졌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파가 사람에게 잡힌 이야기는 일본 각지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잡혔을 때 손을 끊고 도망간 가파의 민담도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가파의 손이라고 전해지는 이상한 손들도 일본 각지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파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나리들도 많이 있고 가상에 가파의 미라 표본이라는 것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파를 물의 신이라고 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지아시 삼불생의 하쿠산 신사경내에는 카와타로라고 새겨 가파를 모시는 비가 있다고 합니다. 가파가 안정에 침입하여 호리코를 뽑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진정시키기 위해 건립했다고 전해지며 매년 7월 24일에 공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나카노구 치가와를 따라 위치한 니가티시, 니시가마고 시즈가소네에서는 가파를 잡은 날인 7월 1일을 가파축제라고 부르고 붉은 밥과 오이절임을 집에 넣어 강에 흘려보내는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치료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인간에게 잡힌 가파는 손을 끊고 그 손을 돌려받는 보답에 가파만의 비전약인 제법을 인간에게 전수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가파 의사라고 불린 나가오카시 그리고 시마자카의 쿠와하라가라는 가파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묘약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약을 지혈의 효능이 있었다고 하고 그의 가방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내부의 세부사항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1756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에치고 나요세의 기사에는 그 약을 상처난 자리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즉시 환자의 피가 멈췄다고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의 원료나 성분은 불분명하지만 쌍욕설을 닮은 형태로 길이가 7에서 8분 약 2cm 이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또 쿠와하라가의 가까이에는 록한 종원의 땅으로 되는 기무라가가 있어 록한의 가파가 이야기가 그 묘약에 대해 기록한 수신상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쿠와하라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쿠와하라가에 전해지는 가파의 묘약의 이름을 아이스라고 적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로부터 전수된 묘약을 아이스라고 부르는 예는 쿠와하라가에 한정되지 않고 나가타현에 내에 적지 않다고 해요. 그 주요 원료는 산화철을 함유하는 적두인 무명인 키아다의 껍질인 황두, 오오바쿠 그리고 야마모모의 껍질인 양매피, 요바리 등으로 이에 식초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니가타시 주고에 있는 고양이산 미야오 병원에서는 최근까지 가파로부터 전수된 고양이산 아이스의 스포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고양산 아이스는 심녹색의 분말로 이것을 물이나 식초로 녹여 귓볼 정도의 경도가 될 때까지 반죽한 후 일본 종이에 펴서 환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약을 약간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쓰였다는 거죠. 시키시에서 전해지는 가파 전설은 역사가 오래되어 1809년 간행된 우이초에 등장했는데 작가 야나기타 쿠니오 1875년에서 1962년에 미나 야마시마 민담집에서도 스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무사시키 타이다치군 시키시 현 시키시의 다테무라의 히키마타가와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가파가 절에서 기르던 말을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실패하고 화장실 구석에 쓰러져 말에 걷어차였
찾았다. 그때 그곳에 절 스님이 나타났고 가파는 스님의 얼굴을 보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스님이 불쌍히 여겨 이를 허락하자 가파는 울면서 물로 돌아갔고 다음날 큰 붕어 2마리가 스님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이후 인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는 인간의 간을 구할 수 없어 난감해하던 가파가 말의 간을 빼어먹으려다가 붙잡혔고 가파는 지명원으로 끌려가 스님에게 간곡히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2마리의 가파가 말을 잡아먹으려다가 실패해서 스님에게 들켰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가파가 물 밖에서 힘을 많이 못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가파는 워낙 인기가 많은 요괴라서 요괴화로 유명한 도라야마, 석연, 가스시카 호쿠사이, 우타가와 쿠니요시를 가파로 그렸고 에도 시대에는 고가호안의 자료집 미즈토라 고략과 미즈토라 12품 지도 등 가파에 대한 전문서도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야나기타 쿠니오의 도노 이야기 1910년,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 등에도 가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파에 대한 기록은 1603년 일본 예수회에 의해 나가사키에서 진행된 니포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와로라는 강에 사는 원숭이를 닮은 일종의 짐승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기에는 파충류나 양서류의 이미지가 아닌 원숭이와 같은 짐승의 이미지로 쓰였던 것인데요. 현대까지 존재하는 가파 그림의 30% 정도는 원숭이 타입이고 등딱지가 없는 것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들면서 거북이 등딱지를 가진 가파의 이미지 쪽이 주류가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가파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거북이 형태의 가파의 이미지가 에도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형태의 가파는 사실 전국적으로 마이너틱한 것이었지만 인쇄물, 특히 에도 시대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키요에라는 시각 미디어의 힘으로 가파의 표준형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약간 그런 것과 같은 사진이 있는데 약간 귀엽고 뀨뀨거릴 것 같은 이미지, 이것이 에도 시대의 보편적인 가파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키요 에이샤는 때때로 가파의 채색을 녹색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개구리의 이미지와 혼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은 가파를 녹색으로 하는 이야기도 개구리와 같은 것으로 혼동했다는 이야기도 거의 확인할 수 없지만 손발에 물밝기가 있고 머리를 제외하면 어린아이의 실루엣에 가까운 개구리가 가파를 비주얼화할 때 모델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현대 일본인이 가파를 녹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도 시대의 우키요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가파와 로쿠로코비와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 때 탄생한 요괴이고 중국과 해외의 요괴가 일본식으로 변형되는 과정이 보인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파는 일본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괴 중에 하나로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엔터테인먼트 작품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TV, CM의 캐릭터나 지방자치제 마스코트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의 가파가 몬스터 또는 펫으로도 나와요. 현대 일본인에게 가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전체 형태는 되게 벌거벗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정수리에는 접시라고 불리는 원형의 부드러운 부분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자랍니다. 몸에는 털이 없고 채색은 녹색으로 입은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며 등에는 거북이와 같은 등딱지, 손발가락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강이나 연못 등의 수중에 숨어 수영하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잡아 수중에 끌어들이고 익사시키는 무서운 요괴이지만 왠지 캐릭터화된 현대의 가파는 귀여운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로 볼 수 있는 귀여운 가파의 직접적인 기원은 1950년대 이후가 됩니다. 당시 만화가인 시미즈 쇼의 카파가와타로 카파 천국이라 하는 가파 만화가 인기를 얻어 일대 가파분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리는 귀여운 가파는 도쿄도의 도민의 날의 상징 캐릭터가 되었고, 또한 술과 스낵, 과자 등 상품의 CM 캐릭터까지 되었다고 해요. 가파가 귀엽게 그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그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파는 사실 익사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괴라는 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것도 익사체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팔이 빠진다는 것도 익사체가 물에 빠지면 퉁퉁 불어서 신체가 손상되어 여기저기 뜯어져 나간다는 점입니다. 가파가 엉덩이의 굿을 꺼내 먹는다는 이야기 역시도 익사체의 관략근에 이완된 모습이 마치 구슬이 빠진 듯이 보인다고 해서 유래된 이야기라고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마냥 귀엽게만 볼 수 있는 요괴가 아니라 무서운 요괴라고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파의 목격담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1985년 나가사키현 스시마에서 가파를 닮은 생물이 주민에게 목격되어 길이 약 13cm의 3개의 손가락에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1991년에는 마야자키 현엔 서도시의 민가에서도 같은 발자취가 다수 발견된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목격담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가파가 목격된 장소에 밤중에 많은 촬영을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상도 꽤 많이 돌아다녔고, 오컬트 프로그램 등에서도 가파 목격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페이크 영상들이 문제가 되면서 요즘엔 거의 동영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90년대 오컬트 프로그램에서 유명했던 영상으로 슬로우 버전 수영하는 것이 가파라고 하는데, 캡처짤 이거 지금 보는 게 CG가 티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목격담은 엄청나게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목격되는 장소도 비슷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가파가 실존 존재라고 생물로 여겨진다고도 해요. 좀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많이 다룬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가파가 실존하는 생물체라고 여기게 만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마스우라 이치주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파의 미이라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게 1990년도 오컬트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가파의 미라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한 이미지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똑같이 생겼고, 1953년 사가현의 마스우라 이치 주조 개수공사 중 지붕보에 묶인 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3개, 머리 위에는 마치 접시가 얹혀있던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고, 척추는 인간보다 4개 많은 16개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람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죠. 지금 이것만 봐도. 오컬트 붐 당시 화제가 됐던 이 가파의 미라는 지금은 무려 자식 보물의 신으로 소중하게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모셔져 있다고 해요. 이게 거기에는 하나의 기적이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파의 미라가 발견된 마스우라 이치 주조는 현재 18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 깊은 양조장인데, 사실 17대까지 7대 연속 후계자가 될 남자가 태어나지 않아 사내 아이를 입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대 남편 때 발견된 가파의 미라를 소중히 모셨더니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가파의 미라가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자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배를 하러 오게 되었고, 지금도 같은 양조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배하러 온 수십 쌍의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또 전해진다고 해요. 또 이게 사실이 되고 실화가 돼버린 그런 이야기죠. 해당 가파의 미라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진짜일지 가짜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파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생물체가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미라인데, 진짜 좀 다방면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소원을 빌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좀 신기하면서도 기괴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근데 되게 디테일해요.
눈부터 시작해서 두개골 움푹 파여 있죠. 움푹 파여 있고 코는 거북이 형상이 되어 있고 이런 박스, 이게 뭐 관박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박스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시면서 이런 투명한 케이스로 다 변경을 해서 모시면서 신으로다가 모시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가파를 그릴 때 오리너구리의 표본을 참고해서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생김새, 부리, 물갈퀴 이런 표본들을 이제 박제 표본들을 보면 등에 딱지 등을 제외하면 오리너구리와 비슷한 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가파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뱀파이어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은 비슷하지만 사람의 엉덩이 쪽은 공격하는 가파와 목을 공격하는 뱀파이어가 과연 같은 일종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피를 빨아먹는 모든 요괴들이 뱀파이어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서양인들이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파의 새로운 존재를 주장하는 것에 UMA라는 것이 있는데요. UMA는 미확인 생물, 즉 크립티드라는 것인데요. 가파 자체가 UMA가 맞지만 다른 종류라는 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이노소아로이드, 디노사우로이드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의 데일 A 러셀 박사가 주장한 것으로 공룡이 멸종 없이 진화하고 높은 지능을 획득하고 있으면 이라는 상상력을 모티브로 한 공룡인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가파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 공룡인간 다이노소아로이드 자체가 실존하지 않았던 상상 속의 생명체라는 거죠. 참고로 UMA는 일본식 영어 유마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파는 워낙 유명한 요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와테현에서는 가파 포획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와테현은 야생의 새나 짐승은 법률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사냥이나 해수 구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포획 허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래는 새나 짐승을 대상으로 한 포획 허가증이지만 미나의 고향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와테현 토노시에는 가파 포획 허가증이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 포획 허가증은 토노시 도도치초의 카파현이라는 곳에서 가파를 포획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면서 갈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 뭔가 진짜 사진만 봐도 저기엔 악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가파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진짜 가파가 있을 법한 그런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카파현이 있는 상견사는 화재에 있었을 때도 가파가 화재를 진압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이외에도 머리에 접시가 있는 가파 사냥개 동상이 놓여 있는 등 가파와 인연이 깊은 절이라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가파가 와서 또 도와줬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앞에 오이가 담겨져 있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은 카파현에는 운만지남씨라는 안내인이 있어 가파를 만나고 싶다면 오이 등을 먹이로 가파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파 낚시를 할 수가 있대요. 낚싯대에 오이를 걸면 가파가 온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운만씨가 카파 포획 허가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10년 정도 전에 관광협회 사무국장과 운만씨가 상담해 관광객에게도 카파 포획증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파 포획 허가증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판매를 해왔다고 해요. 가파 포획 허가증은 토노시 관광협회 운영 온라인 스토어에서 210엔 세금 포함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발매로부터 11년째 가파를 포획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직도 없었지만 매년 1만 장 이상이 발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획증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엽죠? 오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가파 인형이 있고 넘버가 있고 인형이 있고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발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갱신형으로 5년 이상 갱신하면 골드 허가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골드 허가증. 쇼핑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에 넣어놨던 사진이 붙어있던 가파 포획 허가증 덕분에 본인인 것임을 확인하고 돌려받았다고도 합니다.
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골드오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쿠르메시, 타시마루 마치에는 대형 가파의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커요. 옆에 전봇대 같은데 타슈마루 역에는 가파의 얼굴처럼 지어져 있는데 역에 있는 카페에는 다양한 가파 모양의 디저트를 판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파 현상을 한 디저트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게 먹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1화 때 요괴를 모티브로 한 패키지 청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파 역시도 가파의 이름을 딴 청주와 고구마 쇼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일본은 역시 요괴에 꽤나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런 거를 술로 만들어서 판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뭐 물론 일반 청주 맛이긴 하겠지만 저 사진을 보고 먹는다면 뭔가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이게 결국 가파는 시대나 일본 47개 현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통점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한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가파가 튀어나옵니다. 야, 되게 기괴해요. 이게 뭔가 모형물을 설치를 해놓은 건데 진짜 저렇게 가파가 있었더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요괴잖아.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격은 아이처럼 작고 몸은 녹색 혹은 빨간색이다. 두 번째, 머리 위에 접시가 있고 등에는 거북이처럼 등딱지가 있다. 세 번째, 머리 위에 접시가 깨지거나 접시에 물이 마르면 죽거나 쇠약해진다. 네 번째, 오이를 좋아한다. 다섯 번째, 헤엄을 잘 친다. 이 5가지를 제외하면 선과 악을 구분짓기도 어렵고 많은 특징과 이야기들이 있는 가파이지만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요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고 현대 들어서의 가파 이미지가 모해화되어 다양한 가파 상품들이 격강받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고스트 헌터의 입장인 제가 봐도 요게 한 종류일 뿐 무조건적인 미화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옛날엔 물에서 익사사고가 난 장소에 어린아이들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파가 잡아먹는다, 가파가 나온다는 이야기로 겁을 줘서 위험한 장소에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가파 이야기를 만들어졌다라는 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죠. 이거는 모해화된 가파를 만나기 위해 강가로 가서 어린아이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뭔가의 옛날 이야기처럼 너 이렇게 하면 누가 잡아간다,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해요. 가파 실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미지의 정령, 요게 진짜 실존하는 생명체라면 일본에서 언젠가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로크로크비를 비슷한 거를 저도 일본 가서 봤던 것처럼 못 볼 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마을에 전시며 이렇게 동상 같은 걸로 꾸며놓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진심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고치현의 해양당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지역의 가파들을 형상으로 한 오브제가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본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징그러운 거는 추가적입니다. 왜냐면 요괴가 모티브고 괴물 형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로써 오늘 설명드린 요괴는 가파입니다. 1회차 로크로크비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는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로크로크비 1회차일 때랑 2회차인 가파와는 이 가파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가파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와전이 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뭐가 됐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요괴입니다. 그냥 사람을 해치고 상을 가할 수가 있다,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요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를 얻었지만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여기야 가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